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1부에 이어서 상담 다 못 받으신 분들 저희가 상담 꼼꼼하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도움 드릴게요.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을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1부에 이어서 2부도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 김남현 팀장님 계속해서 이어가실게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차동백 연구소의 김남현 팀장입니다. 1부 역시도 2부 역시도 1부와 동일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만으로 1시간을 꽉 채워볼 예정이고요. 이번 주에는 평소와 다르게 이제 세미나 형태로 강의를 진행하기보다는 각각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고민들을 개별 상담 형태로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상담형 세미나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예약해 주시는 인원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세미나 중에 방송 중에나 혹은 방송 후에도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저와의 상담 예약 잡고 나서 내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워낙 방송 중에도 꼼꼼하게 상담을 도움 주시는데요. 만약에 이 시간 안에 나는 도움을 받아보기가 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세미나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예약 도움 드리고 있어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을 전화 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또 최대한 많은 분들 저희가 상담 드릴 예정이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무료 전화나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부에서도 많은 분들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2부에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지금 아파트를 네.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할 생각인데요. 아, 네. 네, 그 안산 중앙역 앞에 있는 음, 그 주공 아파트 7, 8, 9단지 중 하나를 매수를 할까 그래요. 네. 근데 이 지역이 30년이 넘은 구축이어가지고 아, 네네네. 전망이 어떨까 해서 지금 상담을 받으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거주 이제 목적으로 보고 계시지만 어쨌든 30년이 된 만큼 또 그 기대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까지 해서 네네. 안산시 중앙역에 있는 주공 7단지, 8단지, 9단지 어디가 괜찮을지 또 매수 시기가 괜찮을지 상담 도움 드릴게요. 팀장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네. 시청자님께서도 처음으로 주택을 매수하시려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그걸 매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로 갈 생각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네. 어떤 걸 가지고 계시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시흥 쪽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바로 매도할 생각이고요. 네. 시흥에 아파트 가지고 계신가요? 네, 아파트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사를 오셔야 되는 상황이 되셨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쪽은 움직임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네. 제가 이제 저희는 실거주 목적으로 1주택을 가지고 갈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그럴 거면은 조금은 투자 가치가 있는 쪽을 가자라고 마음을 먹어서 제가 봤을 때 신안산선이 들어오는 그쪽이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이제 상담을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의 얘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첫 번째가 말씀하신 신안산선 이 네네.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나를 드릴 거고 네. 두 번째는 아마도 재건축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네네. 재건축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첫 번째로 신안산선이라고 하는 거를 이슈로 가격이 올랐던 시기가 몇 년도부터 그랬냐면 2014, 5년도부터 신안산선 얘기를 가지고 가격을 올렸어요. 네네.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신안산선 통과하는 모든 라인들이 다 그런 식으로 가격이 움직였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하는 거는 지금 와서 신안산선 보고서 들어간다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네. 가격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신안산선만 호재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모든 지역마다 경전철이건 GTX건 뭐 재건축이건 모든 지역마다 이슈라는 건 다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가 어떻게 됐냐면 안 오른 데가 어딨냐 찾기가 어려워요. 다 같이 이렇게 수평 이동을 해버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신안산선 때문에 더 오를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요 지역 분들의 희망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첫 번째로 네네. 짚고요. 네네. 두 번째로 안산이라고 하는 지역의 지역성이 네. 사실 시흥에 있는 아파트들의 흐름하고 전혀 동떨어져서 움직이진 않죠. 네네. 어차피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여기가 더 낫더라라는 판단을 네네.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시야를 확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안산보다 아니면 뭐 동탄을 한번 볼게요. 네네. 안산과 동탄을 비교하면 어떨던가요? 동탄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훨씬 더 세죠, 동탄이. 그렇죠. 네. 그러면 동탄하고 또 광교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 그렇죠. 광교가 광교가 훨씬 더 세죠. 네네. 그럼 광교랑 판교랑 비교를 해볼게요. 아, 그럼 판교가 또- 더 세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그래서 수평이동이란 말을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다 나은 대로 가는 거는 저는 낫다라고, 맞는 선택이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보는데 네네. 문제는 뭐냐면 조금 더 나은 대로 가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있다라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 지금 2억짜리를 팔고 3억짜리를 가려면 대출이건 내 자본이건 1억이라는 비용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한번 볼게요.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시 어느 정도 가격 수준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네. 이 금액을 가지고 한 채를 더 사는 선택을 했을 때는 어떨까? 안산이건 동탄이건 광교건 어디든지 간에 네. 올라갈 때 그랬듯이 떨어질 때 역시도 마찬가지로 같이 수평 이동을 할 겁니다. 네네. 어느 지역만 폭삭 주저앉을 일은 없잖아요. 네네.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 채를 많은 비용을 추가를 해가지고 한 채를 똑같이 한 채로 끌고 가신 분과 네네. 거주하는 집은 그냥 내 생활 기반이 거기 있으니까 거주로서 선택을 냅두고 추가로 한 채를 그때 사셔서 어느 정도 다시 올라가면 그때 파시는 분과, 그러니까 저는 거주의 영역과 투자의 영역은 별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타고 올라가다 보면 아마도 강남까지 올라갈 겁니다. 네네. 강남에 5년 10년 동안 그냥 집 한 채 살고 계셨던 분들은 제 세미나에 많이 오시거든요. 네네. 제가 여쭤봐요. 집값 올라서 좋아지신 게 뭐가 있습니까? 좋아진 건 기분밖에는 없대요. 그렇겠죠. 현금화되는 게. 또 단점이 아닐 테니까. 있어요. 네. 세금은 늘어났대요. 네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소득이 세금과 비등하게 높아졌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집값 올라가지고 소비를 더 할 수가 있느냐? 소비할 돈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어요. 아, 그러면 저는 뭐가 합리적일 거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보다 네네네. 깨어 계시다면 저는 네네. 만약에 집이 시흥 사시는 게 큰 불편이 없으시다면 네네. 이 1억이라는 자금 추가할 금액, 예를 드는 거예요. 추가할 비용을 가지고 운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상을 저는 부동산으로 제한하진 않아요. 네네. 그리고 또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로만 한정 짓진 않아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서 운용 측면에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 저번에 팀장님 방송을 많이 보는데 저번에 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네. 어느 신혼부부였던 것 같은데 예, 이제 예. 너무 무리해서 연끌해가지고 집을 지금 가져가는 거는 추천해드리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상담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는 저희도 원래는 조금 완전히 연끌해서 더 상급지로 가서 어떻게 거기다가 몽땅 인생을 걸까 생각하다가 네네. 그 방송 보고 좀 생각이 바뀌어서 네네. 거주지는 저희가 사실 여기 사는데 그렇게 큰 불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거주지로서 큰 그러니까 큰 돈을 무리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금을 좀 놔뒀다가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네네. 그러면서 본 게 이제 그 주공 7, 8, 9단지였어요. 그래도 기왕이면 거기서 오래 살고 있으면 좀 호재가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었거든요. 그게. 보다 유리하긴 할 거예요. 네네. 보다 유리하긴 한데 네. 여기에 있는 안산 아파트들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네네. 이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의 밀도가 얼마는지에 따라서 사업성이 달라지거든요. 네네. 딱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네네. 번째가 현재의 용적률이 얼마나 낮아서 추가적인 네네. 건축 행위를 했을 때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는지가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생산물이 나왔으면, 즉 Q가 나왔으면 얼마에 팔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 얘는 비싼 지역이어야 유리하다라는 거겠죠. 네네네. 그러면 지금 한 170 내지 180% 중밀도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중밀도 지구들 중에서 합리적으로 분양을 했을 때 수익성이 괜찮은 데들은 아직은 서울밖에는 없어요. 안산은 경기도 중에서도 저가 지역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안산마저 재건축으로서
중밀도 아파트까지 사업성이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란 얘기예요. 그렇군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안 될 것이다라고 여겼던 지역들까지도 너무나 많이 가격이 밀고 올라가니까 하나둘씩 돼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건축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아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규제라고 하는 게 단기간 동안에 풀릴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분위기를 좌우해버리거든요. 서울, 강남 네네. 재건축들이.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재건축으로 가는 것보다는 네네. 아까 생각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있으시면 차라리 네. 옆에 있는 일반 아파트나 신축으로 가시는 게 더 나으실 거다. 네. 근데 그랬을 땐 물론 더 비용 추가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중간 단계에서 조절을 할 것이냐. 이게 네. 상당히 중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제가 시청자님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그건 이제 네네. 방송상에서는 좀 어렵고 네네. 세미나라든가 이런 거 예약을 하셔서 한번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연락 아주 잘 주셨습니다. 일단은 진행이 되더라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기회비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기간 내에 좀 빠르게 수익을 내면서 투자할 수 있는 만한 물건들 이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면 세미나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을 저희가 같은 번호로 도움 드리고 있어요.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어서 저희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예, 그 마포에 신촌 그랑자의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네. 예, 그 향후 전망 좀 궁금해서 좀 전화드렸어요.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예, 맞아요. 네, 투자요. 알겠습니다. 마포구 신촌 그랑자이 아파트 향후 전망 알아보도록 할게요. 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새롭게 매수를 하시려는 생각이신가요? 아니요, 매수가 아니라 그 네. 분양을 받아서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분양을 전세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거 이외에 다른 거는요? 가지고 있는 게? 놓고. 주택은 없어요. 토지는 있고. 그러셨구나. 그럼 여기는 들어가서 거주하시는 건가요? 지금 전세를 줬는데 네. 거주를 하면은 뭐 세금 나중에 매도할 때 좀 세금적인 혜택을 좀 본다 그러더라고요. 실거주 2년을 하면은. 그렇죠,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간단해요. 예. 얘 같은 경우는 그냥 2년 거주권 채우시고 팔고 싶으실 때 나중에 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주택자로 그냥 끌고 가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 중에서 대출 많이 안고 계신 분들 아니면 별로 위험할 게 없어요. 그 실거주를 네. 하면 또 나오잖아요, 대출이. 아니요. 지금 대출 뭐 필요하신 상태는 아니신 거죠? 그 전세를 줬으니까 네네. 실거주를 하려면은 약간 좀 필요하죠. 그 정도 뭐 작은 영역이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작진 않아요. 한 작진 절반 정도는 않아요? 있어야 돼. 대출이 그러면 많이 들어가셔야 되는 상태신 건가요? 집값 대비해서. 집값 대비 지금 정확한 그 실거래가는 모르겠는데 예. 분양가 대비 한 4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분양가 대비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집값이 예를 들어 뭐 15억, 16억 간다. 예. 이거 대비해서 내가 전세자금 대출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기존에 받으셨던 게 없으시면 무리 없이 30-40%까지 나와요. 그래요? 그러면 큰 무리하는 대출 비중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그리고 시청자님은 워낙에 저렴한 가격인 상태에서 출발을 하셨잖아요. 나중에 네. 이거를 피 주고 사신 게 아니라.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한테까지 위협이 갈 만큼 집값이 폭락할 일은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얘는 그냥 서울에서 있는 중상급 정도의 입지에서 신축으로서 계속 그냥 끌고 가면 앞으로 오를 때 되면 남들보다 많이 오를 것이고 떨어질 때도 남들보다 버티는 힘이 조금 더 있을 것이고 요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될 것 아파트 같아요. 같은 경우가 네. 투자 목적이라 어차피 그 실거주를 하고 매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타이밍이 언제쯤이 좋을까요? 이게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뭐냐면요.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내 계획하고 별도로 이런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내가 얘를 팔고 싶은 상태냐, 그때가 됐을 때 가격 사이클이 어느 정도 지점이냐, 이 두 개가 같이 맞아야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상태에서 시세 차익을 봐서 다른 대안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2년 거주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면 일단 거주 요건 충족을 해보자라고 보는 주의예요. 아, 실거주를. 그렇죠. 그래야지 뭐 팔 때 팔더라도 세금을 안 내면서 팔 거 아닙니까? 네, 아, 맞아요. 지금은 너무 많이 내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계산해버리면 일반세율 적용하더라도 거의 뭐 한 7, 8억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는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이 팔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 물건 형태는 서울에서 그냥 중상급 이상 정도 되는 레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일단 만약에 매수하게 되신다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시고 매도 가능할 때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다른 물건을 보고 있다 아니면은 내년에 대한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좀 궁금하다 하시면요. 세미나 직접 참여해 보셔서 좀 개인적인 고민들, 깊은 고민까지도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을 같은 번호로 예약 도움 드리고 있어요. 네, 이어서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아, 다름이 아니고 광진구 구이동 592-4번지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 네. 네, 매도 시기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광진구 구이동 592-4번지 말씀 주셨어요. 네. 네, 단독주택 현재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기에 매도해도 괜찮을지 상담 도움 드릴게요. 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단독주택이라고 하셨죠? 네. 여기 혹시 정비사업 진행 중인 게 있나요? 그 밑에 지역으로 한양 연립이 지금 네.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아마 가로정비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여기 있는 한양연립은 자기네들끼리 추진을 아마 할 거고 네네.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물건 주변도 이제 노후가 많이 된 지역들이거든요. 네. 요 지역들만 따로 뭐 동의서를 받는다거나 이런 움직임은 없고요. 지금 밑에 단독 그 길로 밑으로는 단독주택 자체들이 다 네. 한양 빌라로 들어가 있고요. 저희는 네. 지금 빠진 상태인데 사실 받고 있기는 한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구나. 제가 이 얘기를 먼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단독주택은 건물 자체의 그런 가치는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뭐 새롭게 신축행위 하시지는 않으셨잖아요. 아, 네네. 그러시면 얘는 토지의 가치로서 봐야 되는데 네. 토지는 사실상 재료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재료로 뭘 만들 것이냐. 그러면 이 재료를 만들기 위한 재료로 뭔가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재개발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것도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주택 정비 사업 아니면 지역주택 조합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걸 통해서 탄생하는 결과물이 바로 아파트가 되는 건데 네. 가로주택 정비라던가 이런 방법으로 가게 되면 이제 소규모 나홀로나 2동, 3동짜리 그런 게 네. 탄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 만약에 이런 재료로서 토지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토지만으로 단독행위 재건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 땅에다가 내 돈 주고 건물 올린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토지 면적이 몇 평 정도 될까요? 39평이요. 39평. 네. 39평이면서 지금 토지 형상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토지랑 연접해 있는 것도 그렇고 네. 건축 설계 뽑으면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잘 안 나올 거거든요. 네. 그에 비해서 뭐 39평에다가 용적률 200% 곱하면 거의 한 80평에 대해서 500만 원 정도 공사비 나온다고 치면 4억 네. 가까이 공사비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 네. 앞에 2호집도 저희 엄마가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거요? 그 2호집 그 앞에 대로당 2호? 그 아, 그 위- 코너에 있는 거요? 네네 거기요. 네네네. 그 연결해서 시옷자 기역자에서 시옷자 그 모양으로 나와서 사실 네네네. 이거를 그냥 매도를 할까 생각을 했던 거였거든요. 부모님 그 영- 상호간에 거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다시 한번. 그러니까 두 필지를 한꺼번에 다른 네. 사람에게 넘긴다는 거죠? 네네네. 네네. 만약 그렇게 되면은 네. 오히려 더 나은 건가요? 그러면요? 얼마에 사겠대요? 지금 평당 3,500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3,500? 네네. 네네. 근데 지금 사실 아파트 거기 이 밑에 그 가로정비 사업 아니어도 그 위로 가로정비 사업 얘기가 나오기
갖고 네. 있기는 한데 이거를 사실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다가 제가 뭐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 그냥 들어가서 살까 이 생각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가로정비 사업은요. 네네. 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 포함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법적으로 이제 가로 구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일단의 토지로 둘러싸인 하나의 필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네네. 도로폭이 최소 4m 이상 돼야 되면서 이런 요건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갑자기 여기 있는 걸 일로 포함시키고 싶다? 그거는 불가능이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해봐야 될 거는 얘네들을 만약에 얘네들이랑 같이 이렇게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평가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 평가 나오는 거 대비해서 내가 네. 그냥 토지 파는 게 더 이득인 경우라면 굳이 네. 여기에 포함돼서 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3,500이라는 금액은 사실은 여기를 만약에 내가 조합원 분양가로 저렴하게 분양받는 이익과 평가받는 금액을 다 합친 이익보다도 더 비싼 금액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황에서 땅을 팔고서 나가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선택일 것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네. 같이 전체 작업으로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팔고 나가는 게 더 오히려 나은 건가요? 무조건 더 만약? 낫다라고 저는 봐요. 아, 어차피 진행 개발이라고 하는 게 네. 한양빌라가 왜 얘네들이랑 같이 안 가는지 아세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같이 가면 더 이득이 될 만한 모양새잖아요. 네네. 딱 정사각형으로 단지 하나 나오겠잖아요. 네. 안 가는 이유가 기존에 있던 권리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 단지 빌라 같은 경우에는 한 필지에다가 구분 소유된 등기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각 호실호실에 대한 평가가 되게 쉬워요. 네. 근데 얘를 통합해서 가잖아요. 요 안에는 재개발 다세대도 있을 거고 단독도 있을 거고 뭐 상가주택도 있을 거고 상가도 있을 거고 다 섞여 있는 상태에서 이견 없이 얼마 정도씩 보상해주고서 끌고 갈 거냐. 네. 이거 시간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속 편하게 자기네들끼리 가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업체들이 그래서 여기서 소외돼 버리면 그냥 자기네들끼리 또 따로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 기준에선 그래요. 지금 필지가 만약에 요 두 필지가 같이 갈 수 있다면 네. 꽤나 비싼 값으로 지금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판다라는 전제하에 가격 조정을 통해서 조금의 이득이라도 더 보는 선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래서 아주 급하신 상태는 또 아니에요. 네네. 다만 이제 조금 더 지나게 돼버리면 이거를 누가 지금 사겠다고 하냐면 건축업자들이 보통 그러거든요. 네. 앞에 있는 대로 끼고 있는 중로 끼고 있는 그런 물건이랑 같이 사게 되면 건축 설계 뽑았을 때 그래도 꽤나 분양성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처럼 다주택자 규제가 심한 상태가 돼버리면 얘를 가지고 지었는데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안 사게 되는 경우가 또 생겨요. 그래서 지금 현황으로 한번 가격을 줄다리기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매수인하고. 네, 예.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결론 내려주셨는데요. 조금은 아쉬워 보이셨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요. 세미나 저희 문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소수만 받고 있기 때문에 방송 중에 예약을 빠르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1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 고민 있으실까요? 마곡지구 13단지 현대 힐스테이트 마스터랑 네. 네, 위례지구 자이 센트럴앤 자이 네. 네, 실거주 겸 시세 차익으로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데 고민돼서 네, 알겠습니다. 예, 실거주 하시면서 전화드렸습니다. 조금 더 수익도 내볼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마곡 힐스테이트 13단지 말씀 주셨고 그리고 위례로 넘어가서 자연앤 센트럴 자이까지 해서 네. 지금 시기에 괜찮을지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도 네, 지도 찾고 감사합니다. 계시거든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청년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적을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예. 저희가 이제 은퇴 네. 부부라서요. 은퇴하셨다고요? 예. 네네. 이제 지방에서 올라가서 실거주 겸 시세 차익으로 계속 거주하면서 좀 시세 차익 좀 났으면 하는 곳을 네. 찾다가 두 곳이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고민하다가 전화 드렸거든요. 지금 비교하신 지역이 마곡하고 위례거든요. 네. 똑같은 평형대를 보고 오신 거죠? 예, 34평이요. 그럼 아마도 가격도 큰 차이는 없을걸요?
예, 그래서 저희가 네.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왜 가격이 큰 차이가 없냐면 네. 마곡에서 어떤 가치가 더 크고 예를 들어서 마곡이 교통이 더 좋아 입지. 근데 예. 대신에 위례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 더 좋아. 네. 그리고 마곡 같은 경우에는 직장하고 통근 거리가 가까워. 근데 아, 네. 위례는 뭐 쇼핑하기에 더 편리해. 이런 가치들이 장단점들이 하나씩 쭉 연결이 되면서 얘네들의 합계를 냈더니 마곡하고 위례의 값어치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선택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가 이 각각의 가지고 있는 값어치 중에서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근데 제가 여태까지 전반적인 이제 은퇴 세대 분들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예. 그분들의 생활 만족도는 위례가 더 우세해요. 젊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곡을 더 선호해요. 아. 왜냐하면 9호선 타고 어디든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하거든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은 어디에 속하느냐? 위례에 속하겠죠? 나중에 가치는 사실 지금 상태에서 시청자님께서 시세 차익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들어가시면 언제 파실 건데요? 오래 살 거죠? 계획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시세 차익을 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먼 훗날이라도 그래도 이제 집 한 채 있으니까 기분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라도. 먼 훗날 동안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값어치가 전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두 곳 다 가보세요. 갔다 오셨나요? 둘 다 좋긴 해요. 네. 근데 시청자님의 그래서 마음이 더 땡기는 데가 고민스러워서.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아마도 저는 위례 쪽이 더 땡기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청자님 그 은퇴하신 분이시라면. 마곡은 이제 네. 서울이니까 아무래도 위례가 강남급 경기 신도시라고는 해도 다 서울 하니까 서울이 나을까? 뭐 이런 머릿속에서 생각에 시청자님 머릿속에서 예. 가격, 투자 이런 거 다 빼놓고 나서 보세요. 예. 그거 시청자님 판단 못해요. 아, 저도 판단 못해요. 10년 뒤에 팔지 20년 뒤에 팔지 모르는데 음, 그러니까 그걸 다 지어놓고서 가서 내가 거주했을 때 어디가 더 편하고 행복할 거냐 그것만 가지고 다시 한번 갔다 오세요. 양쪽을. 그 다음에 그냥 그 값만 가지고 매수를 하세요. 두 개 중에 하나를.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게. 아, 그래요? 네. 그럼 위례가 지금 한 1억 안 되게 조금 더 비싼데 그만큼 값어치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럼요. 그게 사람들의 선호도예요. 선호도. 그러니까 이제 가격 중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을수록 가격이 더 비싼 거고 네. 가격이 비싼 순서가 안 깨지는 거예요. 이거를 감안하셔서 당분간 시청자님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때까지는 그냥 거주시니까 예. 일단은 머릿속에서 투자 지워버리세요. 선생님 그러면 마곡에는 그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조금 더 비싼데 네네. 제가 선택한 아파트는 새 아파트고 그래서 이제 네. 본 건데 지하철역 편한 곳이 7단지가 마곡의 엠벨리 7단지가 네네. 더 비싸더라고요. 그럼 그쪽이 더 나을까요? 더 나으니까 더 비싼 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는 네. 공공주택, 그러니까 나라에서 짓는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SH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더 비싸게 보고 있는데 시청자님이 거기에 대한 이유 대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아, 그러니까 지금 가격을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격대로 그렇죠. 위치라는 거죠? 그럼요. 어,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다시 한번 양쪽을 갔다 와 보세요. 그게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주하기 더 편한 곳으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조금 아쉬웠다, 추가적인 상담 받고 싶다 하시면 세미나 참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1 같은 번호로 도움드리고 있어요. 네, 이어서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예, 구로구 천안동 연지타운 아파트인데요. 네, 네, 2018년 12월에 전세 끼고 매수했다가, 네. 저는 2020년 지금 4월부터 살고 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향후 전망을 좀 알고 싶은데, 네. 지하철 역세권인데도, 어느 정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질 않아서 그 이유도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네. 거주 중이시고요. 구로구 네네. 천왕동에 있는 연지타운 아파트 말씀 주셨어요. 향후 네네.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과 네. 한번 인사 나눠보시고 답변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가격이 안 오르는 이유를 저한테 물으셔봤자 큰 이득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그때 6억 1천에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도 8억 5천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네. 저는 지금 2018년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2년 됐는데 지금 매도를 하면은 세금 문제가 좀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지역에 대한 얘기를 드리자면 네네. 사실 이제 천왕 쪽 일대 지역이 보금자리 지구로 개발이 되면서 그래도 좀 인구수가 늘어나고 요 주변 지역에 있는 뭐 편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온 거지 여기는 사실은 동떨어진 지역이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시청자님께서 18년도 매수한 가격보다는 당연히 올랐죠. 네네. 근데 시청자님께서 사시기 이전 가격 출발점을 비교를 해보면 다른 네. 지역들보다 한참 밑에서 출발을 했다고요. 예예. 밑에서 출발했는데 남들 뛰어넘어서 이렇게 가길 바라는 건 욕심이죠. 네. 그래서 같이 그냥 수평 이동하면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들보다 앞으로- 전혀 뒤처지게 올라온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근데 다만 시청자님이 탑승한 시기도 시기이고 이 아파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출발점이 아주 밑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남들에 못 미치는 거죠.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네. 앞으로 계속 거주를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면 거주 더- 문제는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가 별로 없어요. 거주하시기에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냥 거주하시는 거죠. 얘 버리고 나서 다른 데다가 어디를 들어간다라고 해서 네. 같은 가격대에 어디를 간다라고 하면 걔만 치고 올라갈 일은 없어요. 다만 여기서 내가 2억이든 3억이든 돈을 더 추가를 해서 더 좋은 데로 간다면 걔는 가액대로는 더 높이 올라가겠죠. 언제가 됐든지 간에.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 거주하시는 집값 올라봤자 어차피 그 집 한 채 있는 것 때문에 얘만 올랐으면 얘 팔고 아무 데든 가면 돼요. 다른 데 다 올라버렸잖아요. 네네. 얘 팔고 어디 갈 건데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또 파는데 그냥 공짜로 파나? 아니죠. 세금 네. 들어가죠. 뭐 중개수수료니 등기 비용이니 이것저것 많이 내야 되잖아요. 네. 그거 감안하면 지금 가격대보다 더 낮은 가격대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돈 추가를 안 하면. 그래서 저는 2년 전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그러면 매도는 가능한 시기예요? 시청자님 2년 동안 거주를 다 하셨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거주는 지금 2020년 들어왔죠. 전세를 주고 있다가 올해 들어왔어요. 시청자님 매수하셨던 시점에 얘가 조정지역 포함이 돼 있었나요? 아니요, 2018년이니까 네. 12월에 매수를 했어요. 18년 12월이요? 네네. 제가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17년도 파리 대책 때 지정됐는지 아니면 네. 18년도 9.13 대책 때 지정이 됐는지 그래서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해보세요. 얘가 지정되고 나서 내가 매수를 했는지 네. 만약에 지정되기 전에 매수를 하셨으면 2년 보유 요건만 충족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2년 지정되고 나서부터 내가 매수를 했다면 2년 거주까지 충족을 하셔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거주까지. 네. 그래서 2년을 내가 채워- 매수한 시점과 조정지역 포함된 날짜가 어디가 더 앞인지 이걸 먼저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러면은 이제 네. 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그렇죠. 있다는 네. 얘기시죠? 2년 보유. 네네. 보유만 했어서도. 네, 맞습니다. 아니면 2년 채워야 되고요, 거주를.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시청자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해보세요. 네. 네, 여기까지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자세한 상담 도움 주셨고요. 저희 이어서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느 지역 고민 있으실까요? 이건 서울 은평구 녹번동입니다. 아, 녹번동이요? 조금 더 자세한 주소 알 수 있을까요? 98-32. 네, 알겠습니다.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98-32번지면 주택인가 봐요. 네, 빌라요. 아, 빌라요? 네, 예.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예, 뭐 가지고 있어야 될 건가, 팔아야 될 건가, 뭐 좀. 네, 알겠습니다. 알고 팀장님 싶어요. 연결해 드릴게요. 자세한 상담 받아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거 빌라에 살고 계신가요? 예, 예. 거주는 꽤나 오래 하셨나요? 한 7년 된 것 같아요. 7년 정도요? 7, 8년 된 것 같아요. 7, 8년 정도. 예, 이거 이외에 다른 거는 뭐 가지고 계세요? 없어요. 없으시고. 여기가 혹시 재개발을 추진하는 분위기가 되나요, 지금? 지금 동의서를 받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태고. 예, 예. 시청자님도 동의해 주셨나요? 예, 동의를 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물건은 재개발 진행 안 되면 별 재미없는 물건이에요. 예, 예. 그래서 내가 네. 조금 좀 고민이 돼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개발 지금 분위기라면 절대 빨리 추진 못해요. 예, 이제 와서 동의서 받고 있으면 추진위 단계에서 조합 인가되고 사업 인가나고 관리 처분 나고 이주 철거 착공하고 이거 아무리 빨라도 10년 내에 안 돼요. 예. 그러면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어떠냐면 동의서 완료되면서부터 이제 일반 다세대 가격에서 재개발 구역 입주권 가격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뛸 거예요. 예. 저는 요 변화하는 시점에서 한 차례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거라고 봐요. 이거 가다가 중간에 엎어질 가능성 무지하게 크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정권에서 분위기 자체가 민간 분양을 거의 못하게 하고 있어요. 아파트 분양은 전부 다 공공에서 하겠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가다가 중간에 멈추고 또 누군가는 비대위 만들어가지고 해지하겠다고 난리치고 이러면 되게 길어지면서 힘든 싸움이 돼요. 지금 한 5월 달 정도 보니까 네네. 이 뭡니까 이거 동의서를 한 5% 정도 받았더라고요. 35%? 예, 예. 아직 한참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최소한 75% 내지 80%까지는 가져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려면 여기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단독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뭐 다가구 상가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내가 1, 2층 뭐 월세나 전세 받고 내가 따로 거주까지 하면서 내가 뭐 소득과 거주를 같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뺏어가 가지고 그냥 아파트 한 채 주겠다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고요. 그쪽에는 상가 건물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상가는 없어도 단독 다가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요. 가격이 언제 한번 툭 튀어 오르는지를 한번 유심히 지켜보세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나서 가격 한 차례 확 튀어 오르면 그때 얼른 매도하는 게 저는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지켜보시면서 매도 시 타이밍을 한번 다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지막 분까지 상담 도움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시장을 이기는 전략에 대해서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팀장님, 어떠한 전략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제가 몇 주 동안 이제 내년에 대한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시장 분위기라던가 뭐 여러 가지 바뀌는 세제 제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소개를 좀 드려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이제 수요적인 측면과 공급적인 측면이 어떤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게 될 것인지 또 그로 인해서 형성되는 게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데 일단은 이렇습니다. 수요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크게는 돈이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돈의 형태 중에서 주택가격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돈의 형태는 내가 버는 소득에 기한 자기 자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딘가에서 받는 대출, 부채의 형태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지금 자기 자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민감한 것이 바로 경제적인 여건하고 관련이 깊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여건이 사실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요. 특히나 지금 가장 좋다라고 많은 나라들에서 보고 있는 중국과 대만 그것보다는 약간은 낮을지언정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 경기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산업들이 많이 힘써주고 있는 덕분에 굉장히 좋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자 분들에게는 뭐 코로나 여파가 큰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근데 반면에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죽지 못해서 장사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영업 제한이 걸리게 된 많은 업종분들께서는 이제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라 보증금도 다 깎아 먹은 상태까지 왔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에서 경제 여건 전체가 좋아질 경우에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백신이 그래도 보급이 완성화가 되고 그러면서 다시 기저효과라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률이 튀어오를 것이다 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지금 뭐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뭐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백신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물량 확보가 될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효과가 나올지 여러 가지 영역들이 미지수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경제 여건이 앞으로 지금보다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실물 경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금융 경기는 이렇게 가버렸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은행이라든가 기재부 같은 데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얘기들이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실물 경기가 좋아진다 손치더라도 금융 경기처럼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회복이 될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이 금융 경기는 더 이런 식으로 벌어지면서 끝까지 치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같이 이동하는 모습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지금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 실물 경기 여건 자체가 회복되더라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폭발적으로 튀어오르는 개념보다는 서서히 좋아지는 단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힘든 시간을 버텨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수요 중에서 자기 자본이 급격하게 늘어날 일은 크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다만 한 가지 양극화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태까지 타격 없이 계속해서 많은 돈을 버셨던 분들은 소득이 다시 한번 또 많이 늘어나게 될 게 이 실물 경기 회복하는 시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태까지 너무 많이 힘드셨던 분들은 앞으로도 별로 좋아질 일이 없는 것이 이 실물 경기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본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양극화의 형태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부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규제, 우리나라 금감원 쪽에 대한 규제와 그리고 전체 시중은행들의 질서를 유지하는 바젤 국제결제은행에서 하고 있는 그런 규제, 이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무담보대출, 신용대출에 대한 성격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LTV라는 총량 관리로 40% 내외로 그리고 1주택 이상이 또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때는 거의 제로에 수렴할 정도로 완전히 낮춰놓은 상태에서 이제는 무담보대출에 대한 상환 능력 그리고 원금 상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또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규제가 없었던 막차까지 대출을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특히나 소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연배이신 30, 40대들 위주로 해서 무지막지한 대출을 받아서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중저가 지역들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들어가고 나니까 문이 닫혀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분들 중에서 누군가는 매도를 해야 될 상황이 되셨다. 그러면 그분들이 매도하고자 할 때 누가 이 장벽을 뚫고 넘어와서 그 물건을 새롭게 잡아줄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의 기조는 내년 초까지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실물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특히나 코로나 사태가 극복이 됐다고 해서 주택 가격이 다시 튀어 올라갈 것이냐. 주식 가격이 지금 이미 이 실물 경기 좋아지는 것을 다 반영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얘는 앞으로 어느 정도는 계속 조정이 되거나 혹은 약보합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폭락을 해서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부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상당히 잘 해야 되는 때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주택으로서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리한 대출을 끌어다가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조금씩 말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자, 공급의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정권의 마인드를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느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정부는 민간에서 아파트 분양하는 것을 거의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분양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110%를 상회할 정도로 분양가를 계속 높여가면서 주변 집값을 들끓게 하기 때문에 분양 당분간 멈춰라. 그 대신에 신도시를 지어서 공공택지에다가 정권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서 공공주택으로서 공공분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공공분양 형태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민간 분양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 공공분양은
특정인들에게만 지급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특정인이 누가 될 것이냐? 지금 정부에서 가장 타겟을 짙게 잡고 있는 것들이 바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자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 상황 자체의 가장 문제점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인구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인구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결혼을 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미 결혼한 기혼인자들이 출산을 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통계를 보면 기혼인자들은 출산할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집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혼인자들에게 기존에 자녀를 출산하셨건 아니면 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에 대한 혜택보다는 결혼을 하게끔 만드는 어떤 정책을 쓰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파트에 대한 형태는 서울을 벗어난 공공택지를 이용을 해서 이 공공택지에다가 이런 특정 목적을 위한 3인 이상 가구용 아파트를 짓겠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만들게끔 위해서는 직장이 있으신 분들께서 만나서 2인 가구라도 거주할 수 있는 직장 근처에 있는 집이 필요할 게 아니냐. 그래서 도심 내부에서는 1, 2인 가구용의 주택만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공급 영역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40만 가구, 50만 가구 이런 식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그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들, 그 수많은 비용들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세의 영역으로 또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쭉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한 변화 요인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세미나에서 제가 주로 드리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앞으로 당분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세미나는 진행이 어려워진 관계로 앞으로 진행할 이제 몇 주 동안의 세미나는 제가 상담 형태로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상담이라고 하는 게 1시간, 2시간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한 분에게만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게는 10분, 많게는 한 20분 사이에서 개별 상담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전화 예약을 해 주신 다음에 내방하셔서 저랑 상담하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부동산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도움 주셨는데요. 저희가 2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분들 도움 드렸지만 또 추가적으로 상담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일단 일반적인 세미나와 강의는 좀 다르게 참여하시면 개인적인 깊은 고민, 상담까지도 자세하게 받아보시면서 조금 방송 시간에 제한되어 있는 내용들까지 이제 팀장님께서 도움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요일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가장 빠르게는 내일이죠. 그리고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도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 1시, 일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인데요. 팀장님을 선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님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말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뿐만 아니라 고액으로 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액으로 투자해서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까지 이제 비법까지 제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상담까지 원하시는 분들 세미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가 흔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소수만 받고 있지만 또 워낙 많은 분들이 예약을 주시기 때문에 방송 내에 연락 주시는 게 예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 저희가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고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수만 받고 있기 때문에 문자보다는 전화를 주시는 게 빠르게 예약이 가능합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부동산 고민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방송 끝난 후에도 상담이든 세미나 예약이든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할 뿐 실제 부동산의 가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